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자, 오늘 4월 27일 1시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분 정도, 그죠? 한참 얘기하다가 20분 가까이 되면은 그냥 끊을 거예요. 여러분, 영상 너무 길면 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한 20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번 주 주간 투자 전략 플러스 종목 얘기 좀 해줄 테니까 잘 참고하고 한번 대응해 보세요. 네, 어제 내가 여러분들한테 스트리밍을 해줬습니다. 스트리밍을 해줬는데 여기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시황 얘기를 좀 자세하게 했으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종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요거 여기 보면 이종복의 추천주 클래스 여기 보면 시장의 성격에 따라 종목 선택을 달리하라. 요게 여러분들한테 오늘 아마 확인되는 그런 영상일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서도 얘기했는데 여기 시장 및 종목의 목표치 계산법에 여기 샵 1번으로 얘기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중심축 가지고 중심이론 중심축 가지고 지수 이게 목표치 분석한 거 여기에서 어제 얘기했던 거 이것도 안 보거나 못 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영상은 스트리밍이고 지금 영상은 썸네일 들어가 갖고 FM으로 뜨는 거니까 그런 거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30날이 목요일 날이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이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좀 골치 아플 거예요. 여러분, 나도 원래는 야간 강연 방송을 요 타이밍에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휴일이라 어차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이종복의 스타일상으로는 야간 강연 방송을 했었어야 되는데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보고, 대신 내가 야간 방송에서 할 내용 정도를 지금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모르겠어요. 29일 날은 영상이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얘기해 주는 거 잘 참고하시고 5월 3일하고 4일 날은 반드시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월 3, 4일 날 야간 방송 할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지난번에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줬는데 알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이 시황 방송을 해줬고 그 유일하게 내가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일요일날 유일하게 보는 게 뭉쳐야 찬다야. 여러분, 내가 유일하게 보는 테레비야. 일요일날은. 요새 테레비 볼 게 없어. EPL도 안 하고 메이저리그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유튜브 영상 더 많이 본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야 새벽에 스트리밍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물론 몇백 명이 들어오긴 들어와요. 여러분, 어떻게 알고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내가 반대로 얘기해 줄게. 그 새벽에 실시간 방송을 하는데 몇백 명이 들어오는데 왜 야간 방송 들어오라고 할 때는 몇십 명도 안 들어오냐? 여러분, 앞뒤가 안 맞잖아. 카트! 자, 시황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길게 얘기하고 옵션 얘기하고 그러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요점으로만 얘기해 줄게요. 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 부담이 상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휴일이 부담 가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지금 오늘과 내일 사이에 지수가 올라가면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지수는 자 보세요. 목표치가 전고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254인 줄 알았는데 256이에요. 여러분, 256 그것은 중심이론 중심축으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디 비율 분석상 이제 지금부터 이게 이 얘기입니다. 어제 스트리밍 한 거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해 주는데 어제 이거 얘기 좀 많이 해줬으니까 자세한 것은 저 영상을 참고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 얘기해 주는 게 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지금 지수 목표치를 얘기하면서 이걸 왜 얘기해 줬냐면 지금 움직이는 주식은 지금 구간에 딱 맞는 주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번 주가 지나고 5월 초로 가면 그때 가면 움직이는 종목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왜냐면은 한 번 더 월말이 지나고 월초로 들어가기 때문에 월말 월초 변곡점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변곡점 얘기 많이 해주죠. 그러니까 항상 변곡점은 2주 걸러 한 번씩은 간다라고 보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중심이론 중심축에 의한 목표치인데 그게 종목에도 적용이 된다. 그리고 내가 스트리밍을 두 번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시황 방송이고 두 번째는 종목하고 기법 얘기인데, 어제 새벽 2시 47분까지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같이 한번 보라고. 한 가지만 얘기해 주면은 이번 연휴 때 야간 방송 안 하니까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잘하거나 차트쟁이 소리를 듣고 돈을 벌으려면 이 펀더멘탈 분석은 반드시 기본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신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해 주지만은, 대표님도 여기서 나는 차티스트야, 그냥 차트 보는 사람을 무시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여러분. 걔네들 조심하세요. 왜냐면 내가 한마디만 해줄게. 결국 차트 보고 하는 애들을 무시하는 애들도 매수할 때는 어떡하죠, 여러분? 차트 보고 하잖아. 지금부터 몇 가지만 얘기해 줄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해외 시장 급등에 발맞춰 갖고 254까지 올라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벌써 또 254까지 올라왔습니다. 전고점이라고 얘기했던 지점을 내가 얘기한 게 256짜리인데, 이게 중심이론 중심축으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일본 캔들로다가 봤을 때 여기가 직전 고점이고 여기가 전저점입니다. 그러면 요 폭만큼 위로 올리는 겁니다. 요게 중심축 목표치 계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렇게.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뭐 정신없는 뉴스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도 해외 시장이 신고가를 가면서 외국인들이 오늘도 보면 선물해서 매수가 7천억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네들이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전고점 여기에 256짜리 정도가 단기 저항, 요거 돌파하면은 61선 돌파 시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은 오늘 장도 보면은 주식시장이 종목에 끌려 올라가는 형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늘 이게 시세판인데, 여러분 시세판 보시면은 건설주, 은행, 증권, 보험 뭐 마이너스 나는 쪽이 없어요, 여러분. 그죠? 마이너스 나는 쪽이 없는데 탄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전의 영상, 향후 일주일간 그러니까 4월 10날인가쯤에 그 이종복이 스트리밍을 보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을 보면 지수가 하락할 것 같은데, 그죠? 이쪽 주변주들을 보면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그런 영상이 있을 거예요. 지금 딱 그 짝이 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보면은 오늘 주식시장이 선물 기준에 OP가 올라가고 지수가 75, 35, 한 35에서 40P가 올라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급등하는 것은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은행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기사를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은행주, 보험주, 저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저금리 시대에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쪽이거든요. 근데 저런 쪽이 급등을 하잖아. 그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데, 증권방송이나 이런데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 추천하는 거 보면 무조건 들어가는 게 화이브지지, 그리고 전기차 들어가죠. 근데 그쪽은 지금 못 올라가잖아. 봐봐.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 설명이 안 되죠?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밸류에이션. 일반적으로 주식은 자기가 찾아가야지 될 기본적인 가치라는 게 있다라고 보고 분석하는 게 기본적 분석이거든요, 여러분. 내재 가치를 찾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저점에서 올라온 폭이 어느 정도 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내고 있는 실적치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내재가치 정도로 올라와 있는 주식들이 화이브지, 전기차,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나와 있는 거대로만 보면, 그러니까 저쪽은 추가적으로 강세로 못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화학주나 정유주, 그 다음에 보험주, 은행주, 저런 종목들은 2분기로 가면서는 실적이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분기 때의 실적치를 갖고 놓고 보면 저들이 너무 많이 빠진 거지. 그러니까 매기가 저쪽으로 붙는다라고 보면 설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찾아갈 정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저항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은 지금 지수는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하거나 하락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건 분위기. 여러분, 분위기. 하락해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하락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해외 시장에서 찾으면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보면 항생 급등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봉이 잡힐라나 모르겠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지수 이렇게 반등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전기차, 화이브지, 그 다음에 선별적으로 IT의 고점으로 떠 있는 주식들은 내가 봤을 때는 이번 연휴 때 팔고 가는 게 맞아 보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쪽이 조종을 받거나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쪽으로 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요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간에 요새 이런 영상 주고 막 이런 거 얘기할 때 계속 야간 방송 같이 들어야 된다 하고서 그런 얘기 많이 하고, 해외 시장을 알아야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다음에 닥스,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시아 시장권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61선 아래에서, 그죠? 61선 아래에서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올라가려고 하죠. 이 보면 전체 세계 증시 자체가, 그죠? 그 다음에 세계 증시의 넘버원 나스닥이 전고점을 넘어갈 기세고, 그죠?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여기 보면 중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FTSE 차이나 A50을 갖고 내가 중국 얘기를 하는데, 중국도 지금 보면 꾸역꾸역 거래량이 급증하지 않으면서도 어쨌든 간에 61선 돌파 시도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지수가 안 밀리지,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식을 할 때 해외 선물을 매매하지 않더라도 야간 방송을 같이 듣는 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세계 증시가 지금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각이다 보니까, 보세요, 이제 이런 각이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세게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로 다른 쪽이 올라가고, 다른 쪽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니까, 여러분, 다른 쪽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가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금융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주식이 오늘 한 번 더 빠졌다,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빠졌으면 이 차트는 죽는 차트입니다. 그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위치에서 보란듯이 이렇게 올라가죠. 나는 내 회원들한테 하나은행을 추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추천하지는 않았는데 종목들이 이렇게 기똥차게 올라간다는 거지. 근데 이렇게 기똥차게 올라가는 주식의 패턴을 보면, 보세요. 얘들은 너무 많이 빠진 거야. 보이죠, 여러분? 56,000원에서 18,000원까지 빠졌어요. 아시겠습니까? 18,000원까지 빠진 주식이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1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왔으면은 최소한 61선 돌파를 하거나 못 가도, 그죠? 이전 저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생긴단 말이지. 이게 목표치 계산법. 이게 상승 N자형 목표치 계산법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데 어떻게 장이 빠져?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기형적이고 비정상적이라고 그랬죠? 개인들은 주식은 매수하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이 비율이 높고,
그죠? 그런데 인버스에 1억 5천 거의 2억만 주 이상의 인버스에 몰려있고 서로 비정상. 기관들은 뭐 거래소 코스닥 매도를 하지만은 여러분 반대로 레버리지를 사죠. 여러분 기관들은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해 줄게. 이런 거 너무 많이 얘기해 주면 안 되는데 초장에 너무 좋은 얘기 많이 했다. 자 보면 기관들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여기 내 유튜브 영상 보는 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알면 뒤통수를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최근에 보면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나오죠. 자 코스닥 최근 한 달 사이에 4월 27일이면 3월 27일 정도부터 보면 보세요. 코스닥에서 기관들 매도가 한 8천억 정도는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보이죠?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기관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산 게 한 4천만 주가 넘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게 막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거예요. 한번 봐봐요 여러분. 보이죠? 코스닥에서 주식은 팔고 있는데 레버리지는 또 매수하잖아. 봐봐. 이게 평균 단가를 뭐 요새 올라간 걸 감안해서 한 평균 단가를 한 6천원 정도 주어도 6천원 정도를 주어도 7천만 주면 6, 7, 42 4,200억을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매수를 합니다. 주식은 파는데 그러면 기관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거 없잖아. 봐봐. 여러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이런 여러분들은 이런 시야가 부족하다는 거지. 카터! 그래서 기관들이 매도를 해도 안 빠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유튜브 내 영상 보는 분들 좀 이해가 돼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수급을 볼 때, 자 보세요 여러분. 수급을 볼 때 이것만 보지 말으라는 거지. 이것만 보지 말으라는 얘기야. 내 얘기는. 이 수급만 보지 말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파생 상품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한테 더 불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카트. 그래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 부담 상존이니 이격이 벌어지거나 저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을 매도를 하는 게 내가 봤을 땐 좋아 보인다. 요런 얘기 하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 유튜브 영상 보면은 대한유와 내가 지난번에 N자형으로 뽑아줬을 때 얘기한 거 기억나죠? 이 주식은 관심주로 얘기하거나 매수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종목은. 그죠? 이건 왜 그래요? 61선 위로 올라탄 상태에서 거래량 증가에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 보이죠? 하나금융지주하고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봐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1선 아래에 있는 이런 주식은 나는 추천은 못해.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61선 위로 올라타면 그런 주식은 나는 본능적으로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는 이제 N자형 목표치만큼 올라간 슈팅 영역으로 가죠. 그러면 엊그저께 얘기했던 영상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어떤 영상이냐면 예측 매도, 확인 매도. 그러니까 어차피 주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 부담 상존하고 연휴가 길어. 나는 이거 이제 좀 비중 줄여야 되겠는데 그럴 때는 분할로 조금 파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분할 매도를 하기 싫으면 보고 있다가 5일선 이탈 음봉 나오는 날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이 주식이 5일선 이탈 장대 음봉이 나오지 않으면 추가 상승을 하는 걸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수가 얼추 고점까지 왔어. 이 주식도 얼추 고점까지 왔어. 생각하고 분할 매도하면 뭐 나눠서 팔다가 다 팔아버렸는데 더 올라가면 그거만큼은 못 먹지. 그죠?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려줬죠. 요런 어떤 기술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카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여주죠. 비단 이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롯데케미칼 같은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펀더멘탈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간 거 보면 더블 가까이 올랐잖아. 봐봐. 여기 유튜브 분들 내 말 이해가 좀 됩니까? 더블 올랐죠. 자, 삼성전자 42,000원 최저점 기준에
이거 한 5만원까지 올라갔다 치면 15%에서 20% 정도 수준밖에 못 올랐어요. 그죠? 하이닉스도 보면 7만원에서 8만 5천원이면 7, 24, 한 20% 정도밖에 안 올랐지. 그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롯데케미칼을 주웠다면 이건 따블입니다. 5배 이상 더 먹었잖아. 봐봐. 유튜브 분들, 유튜브 이종복이의 영상을 구독해서 보는 분들,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시장별로, 그죠? 여러분들한테 고수익을 주는 주식은 따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가 이 정도로만 움직여도 대박 터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하나만 더 얘기해주면은 좋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 자, 카트 요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야. 여기 보면은 시장의 성격에 따라 종목 선택을 달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가 헬스케어 원격 의료 관련주들 중에 아이센스라는 주식 추천했다고 하면서 여기 영상 준 거 보이죠, 여러분? 이 자체가 패턴이 여기 머리, 그죠? 역헤드앤숄더 패턴. 그러면 얘들은 이쪽에서 거래만 들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거든. 패턴 자체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거래는 여기에서 터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패턴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으로 움직이는 주식은 거래가 머리 부분에서 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거래량만 들어와도 위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카트 아시겠어요? 근데 주가 자체가 그냥 N자형 패턴으로 움직이는 주식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것 중에 유틸릭스라는 주식이 그런 패턴인 거야. 얘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냥 움직이는. 자, 보세요. 1차 상승하고 눌린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아니고 상승 N자형 패턴이야. 그러면 이런 상승 N자형 패턴은 거래가 없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겨. 그러면 이렇게 상승 N자형 패턴에서 대표님 추천주 중에 최고로 급등한 주식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이넥스. 얘도 상승 N자형 패턴이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1차 상승이 얘는 더 컸죠. 큰 상태에서 옆으로 눌리고 거래가 터지니까 이렇게 거래가 터져야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봐봐. 죽여주죠? 커터!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패턴이 역배열 패턴이고 역헤드앤숄더 패턴은 이미 기존에 거래가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평균적인 거래만 들어와도 펄떡펄떡 움직이는 거고, 기본적으로 주가 패턴이 상승 N자형 패턴은 올라갈 때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눌리고 쉬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안 들어올 때는 그 주식은 가면 안 되는 게요.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주식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펀더멘탈하고 같이 분석해야 되는 거, 그거 하나 얘기해 주기 전에 자랑부터 하고 가야죠, 여러분. 그 뉴딜 수혜주 4차 산업 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클라우드 관련 주서부터 막 그런 거 거래량이 없어서 추천을 못한다라고 하고서 얘기했던 그 주식들이 지금 얼만큼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죠, 여러분? 따라가지 말고 눌릴 때 매수. 이렇게 얘기해 준 것 중에 하나가 케어랩스라는 주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눌림목에서 주수니까 바로 18,000원대에서 21,000원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격이 떠 있죠. 이렇게 이격이 떠 있을 때 쫓아가면 물리는 거야. 물려도 차라리 이런 거에 물리라고 하는 거지. 이종복 얘기는. 근데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원격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들 중에 왜 이쪽 주식은 기똥차게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있는 주식 중에 인바디라는 주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인바디라는 주식도 원격 의료 헬스케어 관련주거든, 여러분. 이 주식은 왜 안 갈까 한번 생각해 봤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시장별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로 얘기해 주는 거야. 자, 봐봐. 내가 한 수 알려줄게. 벌써 20분, 지금 한 20분 넘었죠? 보면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주식시장에서 강하고 지금 주식시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주들은 그 섹터를 보면 어떤 쪽인 거냐면 말 그대로
원격 의료, 진료, 진단.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런 쪽이란 말이야. 근데 보면 인바디라는 주식은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보세요 여러분. 생체 신호 측정 장치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체성분 분석기를 주요 이 주식의 주요 매출은 체성분 분석기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지케어 같은 걸 보면 이건 종합 의료 정보 시스템. 정부에서 원하는 건 이런 걸 원하는 거죠. 지금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바디는 섹터 자체가 체성분 분석이야. 건강관리 보통 여러분들 헬스장에 가면은 주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바디 제품이 헬스장에 주로 들어가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런 종합 의료 정보나 원격 의료 진료 시스템만 그런 쪽이란 말이야. 내용이 다르지. 이거 하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여기 유튜브 영상 보는 사람들 여러분 종목 선택을 어떤 걸 하느냐에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럼 여기 보면은 보세요. 케어랩스도 보면은 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으로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IT하고 연결돼 갖고 여기 봐봐. 보이죠? 뭐 국내 유일 병의원 대상 디지털 마케팅 사업자 국내 1위. 여러분 그죠? 시스템 구축이죠. 2021년형 내용이잖아. 봐봐 그지? 자 그 다음에 아이센스입니다. 아이센스가 이제 그거하고 조금 비슷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 그래 아이센스하고 인바디가 거의 되게 유사했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었던 거야. 근데 이 종목은 뭘 추천했습니까? 여러분 인바디를 추천하지 않고 아이센스를 추천하잖아. 대박이죠? 이렇게 돈 벌어주는 거라고. 여기 유튜브 사람들 내 말 알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돈을 벌어주는 스타일이야. 스타일 자체가. 그러니까 비슷한 차트인데 분명히 그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근데 이게 비슷한 차트인 거를 잘 모르면 방법 없어요. 그것까지는 내가 설명 못 해줘. 이건 비슷한 차트야. 이게 딱 봐도 아니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지. 여러분 이거 진짜 똑같이 생겼죠? 봐봐. 진짜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가격이 다르잖아. 얘는 22,000원. 그죠? 여긴 18,000원. 그죠? 파브레니까 진짜 똑같이 생겼지. 근데 나는 인바디를 추천 안 하고 아이센스를 추천하는 클래스를 여러분들한테 자랑도 좀 하고 이런 주식 위주로 돈 벌어주고 있다 라는 거 어필도 좀 하고 여러분 그죠? 돈 벌려고 마음만 먹고 작정하면 그냥 돈 벌어준다라는 걸 얘기도 좀 하고 아시겠어요? 제약바이오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나는 이미 4월 23일 날 알려줬습니다. 이게 아이센스잖아. 봐봐. 여기 유튜브 분들. 그죠? 이렇게 하는겨. 그러니까 돈 내고 방송 듣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거지. 벌어주지 않습니까? 뭐를 해주고 알려주고 아시겠어요? 공부도 시켜주고 돈도 벌어주고 그게 일석이조라고 하는 겁니다. 일타쌍피가 아니고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카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또 얘기해주면 보세요. 이평선의 각을 알면 시장을 알 수 있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내 영상을 보다 보면 내가 이렇게 머리가 너무 좋은 게 문제예요. 여기 나오죠. 이평선의 각을 알면 시장을 알 수 있다. 보이죠?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약주들도 그룹이 다 달라요. 자 제넥신 넌지시 얘기했던 제넥신 보세요. 이 주식은 최근에 거래가 좀 늘죠. 이렇게 그죠? 전고점 넘어갈 기세잖아. 봐봐. 이 주식도 추천주잖아. 이거 대박이잖아. 그 다음에 오늘 보면은 안트로젠이 순간적으로 쳤었는데 얘는 또 가다 못 가요. 왜 못 갈까요? 이 음봉의 부담 때문에 안 간 거야. 이건 못 가는 게 아니고 이 음봉의 부담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유틸릭스는 설명했으니까 이건 거래량이 들어오면 N자형으로 급등,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옆으로 길 겁니다. 움직이는 게 다 다르죠? 자, 그 다음에
큐리언트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틀 전 3일 전 영상에 놀 때 이거 올라간다고 하면서 네크라인 잘 잡고 목표치 분석해 줬을 겁니다. 이거 3일 연장 올라가면서 한 10% 이상 올라왔잖아. 봐봐. 이게 같은 유사한 패턴으로 보이지만 이 주식도 보면은 N자형을 넘어선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란 말이야. 여기 유튜브 사람들 보세요. 살짝의 어깨가 좀 존재하죠. 그 다음에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얘는 주가 패턴 자체가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고 우측으로 가면서 거래가 늘죠. 그러니까 이렇게 탄력이 나오는 거야. 27,500원서부터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가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목표치까지 얘기해주는 이런 센스까지 겸비한 내가 누구라고 여러분? 이종복입니다. 얘기해줄 건 너무나 많아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그치만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여러분. 그쵸? 하여튼 와, 저 사람 말 듣고 이렇게 보면 진짜 뭐 돈 좀 벌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죠? 나는 팩트만 얘기하는 거잖아. 영상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영상에 있는 것만 얘기해 주잖아 지금. 아시겠어요? 내 눈에는 정말 돈덩어리들밖에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그 찌라시 기사 나오는 거에 신경을 쓰면서 이 타이밍을 또 놓쳐버리는 거야. 여기서는 일단 돈 벌어놓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오늘 내일 사이에 돈 좀 벌어놓고 현금 챙기고, 그죠? 그 다음에 5월 초에 야간 강연방송 듣고 시장 전략 듣고 또 돈 벌고, 이러면 떼돈 버는 거 맞지? 그래서 공부의 중요성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종복이가 실시간으로 설명한 그 클래스를 좀 느껴보시고, 그 정도의 클래스는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이종복이한테는. 그러니까 구간별로 나의 회원이나 나한테 돈 내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주식을 추천해야 되겠다, 어떤 주식을 추천해야 되겠다가 정해져 있어. 대박이잖아. 그러면 지금도 보면 이제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저들 종목들이 인바디는 아이센스가 계속 올라가면 인바디도 순환매는 나올 수 있어요 라는 얘기까지는 해줄게. 자, 카트 보시면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4차 산업 관련주, 클라우드, 빅데이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데이터 뭐야 이거 데이터 솔루션인가 뭔가는 오늘 또 급등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초대박 났죠? 주소 났으면 초대박 맞잖아. 봐봐. 그냥 주소만 넣으면 다 초대박이야 종목들이. 근데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런 데서 이런 주식 추천하면 욕도 먹습니다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을 샀을 때 아니면 최소한 원격 의료나 저쪽을 산 사람들과 보세요 여러분, 화이브지를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KMW, RFHIC, OE솔루션, 서진시스템, 그죠? 등등의 5G의 대표 주식들은 최근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도 수익이 안 나죠. 분명히 안 나죠. 그 다음에 일진머드리얼, 에고브로 BM, LNF, 사마곤대서 이런 종목들 들어갔으면 최근에 지수가 올라갔어도 돈이 안 되는 건 틀림없죠. 그죠? 그 다음에 유니데스트, 데스, 하나머트리얼, 그죠? 원익UNC, AB시스템 이런 주식 들어갔어도 최근 2주 사이에는 돈 안 된 거 맞죠? 보세요 여러분. 시장에 따라 종목 선택을 어디를 했느냐에 따라 분명히 차이가 난 거는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카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식 이렇게 쉽습니다. 어떻게 할 때? 나한테 회원가입을 해서 하라는 대로 하거나, 아시겠어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구간별로 알아야 될 기본 매매법 정도만 익힌다면 지금 장은 돈 버는 장이고,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멀리 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사이에 만약에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영상 하나가 또 들어가겠는데, 아마 내가 밤에 나는 외출 안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어디 놀러도 안 가요. 여기 부처님 오신 날, 노동자의 날,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어린이날, 그죠? 여기에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시장 분석하고 종목 분석하고 여러분들한테 5월 3일 4일 날 어떤 내용을 방송을 하고 어떤 주식을 추천할지 이런 거 분석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놀러 가고 싶습니까?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 그래서 뭐도 관심 가져야 되느냐? 다시 와르스크 관련주, 그죠? 소독제 관련주 그런 것도 또 뒤풀이 파동이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 요거까지 얘기하고 오늘과 내일로 가면서 이격이 벌어지는 쪽이나 저렇게 그 은행주 그 다음에 뭐 증권주 보험주 저런 종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 근데 이런 주식을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그죠? 매도하기에는 아직도 손실이 크겠지만은 어쨌든 이쪽은 올라가면은 올라갈수록 내가 봤을 때는 모멘텀이 떨어지니까 혹시라도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매도 타이밍을 한번 좀 잘 노리고 그죠? 중기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돈을 벌고 싶다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런 쪽의 종목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얘기하고 와 LG이노텍 또 올라가네. 그죠? 이러면은 IT 부품주들도 순환매가 나온다면 그죠? 종가로 가면서 크게 밀리지는 않겠네요. 오늘 주식시장은 그죠? 이런 것도 얘기하잖아. 봐봐. 여러분. 자 어쨌든 오늘 영상 지금 영상 여러분들한테는 던진 것도 많고 생각할 거 많이 얘기해 주면서 회원들 얼만큼 돈 벌어주는지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따라 어떤 패턴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도 꼭 인지를 하고 5월 3, 4일 이런 강연 방송 같은 거 해줄 때는 많이 참석하시고 새벽에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